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의 밝은 전망을 이야기해볼 겁니다. 약간 놀라우시죠? 르노 삼성의 전망이 밝다고? 판매량 보면 진짜 처참하던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르노 삼성이 앞으로 출시할 신차가 기대되는 이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전망까지 모두 다뤄볼 겁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산차 시장이 어떤가요? 5개 제조사가 있는데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모대죠. 브랜드별로 따져봐도 현대차가 독보적이고요. 그룹 차원으로 따지면 현대차 그룹의 국산차 시장 점유율은 무려 87.8%에 달합니다. 제조사는 5개나 되는데 10대 중 9대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죠. 나머지 3사 중에선 르노 삼성이 그나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르노 삼성의 점유율이 4.3%고요. 쌍용차의 점유율은 4%, 쉐보레의 점유율은 고작 3.8%입니다. 쌍용차는 인수합병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회사는 쌍용차랑 비슷하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브랜드 내에서 잘 팔리는 차도 한 종류, 많아야 두 종류뿐입니다. 르노 삼성은 QM6랑 XM3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터지거나 신차 대응을 제때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브랜드 전체가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르노 삼성을 비롯한 국산 3사 브랜드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앞으로의 전망은 좋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노 삼성이 이제 르노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예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거죠.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떼고 지분을 매각하면서 르노 삼성이라는 이름에서 삼성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삼성자동차가 1995년 출범 이후에 무려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르노 삼성차의 지분 19.9%를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카드,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10년 단위로 삼성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해에는 매출의 0.8%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해왔습니다. 출범 당시까지만 해도 르노의 브랜드 인지도가 한국에서는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르노 입장에서는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었고 삼성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죠. 2020년부터 르노 삼성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요. 아까 판매량도 잠깐 봤지만 실적이 처참하잖아요. 경쟁력을 완전히 잃으면서 이걸 본 삼성이 상표 이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작년에는 적자만 796억 원을 기록하면서 배당금하고 상표권 사용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이 당시 2년 동안 상표권 사용 유예 기간이 남았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지분 정리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올해 8월 이후부터 르노 삼성차 이름에서 삼성이 사라지고 르노로 브랜드명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르노 삼성의 입지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은 빠지지만 그렇다고 조직과 인력이 100% 개편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안PD가 르노그룹하고 지리홀딩스가 손을 잡고 신차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주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르노 삼성차 라인업에 친환경차라고는 조회랑 트위지가 전부인데 앞으로는 전기차 라인업이 더 풍성해질 예정입니다. 2024년에 르노그룹하고 지리홀딩스가 합작해서 만든 친환경차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르노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신차를 르노 삼성이 개발하고 부산 공장에서 국내 판매 물량을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차 플랫폼은 볼보의 CMA 플랫폼을 활용하고 디자인은 르노그룹이 맡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그러니까 신차 개발과 생산을 담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르노 삼성의 판매망과 서비스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차가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모든 과정에 르노 삼성이 개입한다는 거고 그 비중도 꽤 크다는 거죠. 세 번째는 쉐보레랑 마찬가지로 수입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겁니다. 사실 쉐보레랑 르노 삼성이 한국에서 유독 애매한 브랜드이긴 하잖아요. 원래 미국과 프랑스 태생 브랜드는 맞는데 쉐보레는 대우와 시보레를 거쳤고 르노는 삼성차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국산차냐 수입차냐 딱 구분짓기가 애매했습니다. 무엇보다 통계 자료조차 국산차로 잡히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국산차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안PD가 뭐라고 했나요? 쉐보레가 군산 공장 철수 이후에 수입차 협회에 등록을 했고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들을 수입 판매하는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산차 통계가 아닌 수입차 통계로 잡힐 거고, 지금의 판매량이 국산차 시장 기준으로 보면 처참하지만 수입차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에 속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쉐보레의 입지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당연하고요.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쪽도 슬슬 쉐보레랑 비슷한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일단 쉐보레가 수입 판매를 본격적으로 알린 차가 뭔가요? 트래버스랑 콜로라도죠. 르노 삼성한테도 비슷한 차가 있습니다. 마스터랑 캡처죠.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서 국내에 판매되는 차들인데 앞으로 출시될 신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PM6 풀체인지나 SM6 풀체인지, 알핀 이런 차들 죄다 르노 마크를 달고 나올 거잖아요. 물론 쉐보레보다 국내 생산 비중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엠블럼이 바뀌고 모델명도 프랑스에서 쓰는 걸 그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르노 삼성이 날개를 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많아집니다. 쉐보레랑 마찬가지로 일단 평가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국산차 시장 기준으로 보면 눈물 나는 비주류에 속하지만 수입차 기준으로 보면 르노 삼성도 벤츠랑 BMW와 놀게 되는 겁니다. 르노 삼성도 이 추세에 따라 마케팅 방향과 기준이 바뀔 거고, 이렇게 되면 판매량만으로 홍보 자료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안 팔리는 차에서 한국에서 세 번째로 잘 팔리는 수입차가 된다는 거죠. 이미 그 밑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CEO가 선임됐거든요. 누군지 봤더니 스테판 드블레즈라는 사람인데요. 르노 그룹에서 선행 프로젝트와 크로스칼 라인 프로그램 디렉터를 지냈고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 개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르노 삼성이 친환경 신차 개발에 속도를 붙일 거라는 거죠. 이미 지지자동차와의 협력은 확정된 상태고 신차 개발을 르노 삼성이 한다고 했으니 엔지니어 출신 CEO를 내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핀이 계속 국내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 출시하기 위한 테스트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일단 알핀이라는 이름이 전기차 브랜드가 된다는 건 알려진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가 아이오닉인 것처럼 르노는 알핀 브랜드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알핀이 원래는 스포츠카 브랜드잖아요. 벤츠로 치면 AMG 같은 브랜드인데 고성능 브랜드로 쓰이던 AMG 라인업을 벤츠의 전기차인 EQ 모델들이 채우는 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변화가 꽤 파격적이고 큰 건데 얼마나 체감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미지라는 걸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친환경차는 지지자동차랑 볼보와 합작하고 이렇게 되면 신차 대응도 더 빨라질 거고 내연기관 모델도 하이브리드 라인업까지 확장해서 갖추고 나오면 안 팔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쉐보레랑 르노 삼성만 보면 앞으로 국산차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딱 눈에 들어옵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실상 독점이 아니라 현실 독점을 하게 될 거고요. 현대차 이외의 국산차는 쌍용차만 남는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수입차 시장은 선택지가 많아지고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 지금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뭔가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벤츠랑 BMW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대중 브랜드는 사실 틈새 시장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판매량만 봐도 1, 2, 3위가 죄다 벤비하고 대중 브랜드라고 해봤자 폭스바겐이 전부입니다. 일본차 브랜드는 불매운동 이후에 완전 꺾여버려서 순위권에서 밀려난 지 오래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중 브랜드인 쉐보레랑 르노가 수입차 통계로 잡히기 시작하고 이미지도 그렇게 가져가면 사실상 틈새 시장을 그대로 채우는 걸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국산차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전 시장이나 서비스 센터는 기존 수입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뛰어날 거라서 신차 주기나 가격만 잘 맞으면 대박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수입차 시장에서 대중 브랜드 라인업을 일본차가 독식했던 것처럼 쉐보레랑 르노가 수입 대중 브랜드 시장을 독식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쉐보레랑 르노 삼성은 가망 없는 브랜드가 되고요. 절대적인 판매량과 알맞은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렇게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지 수입차를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르니까요. 물론 지금보다 사업 규모 자체는 당연히 작아질 겁니다. 그만큼 시장 파이도 작아지는 거라서 국내 사업본부 자체는 크기가 작아지겠죠. 대신 이전보다 역할이 많아지고 입지도 커지고 계획이 뚜렷한 상태라서 쉐보레랑 르노는 수입차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최근에 공개된 차들 반응도 꽤 좋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쉐보레를 비롯해서 르노 삼성도 앞으로의 운영 전략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 지금은 국산차 시장을 기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판매량도 처참하고 미래가 없는 브랜드로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맞는 말일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두 브랜드의 전략도 매우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과 결론도 추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순수한 수입차 전략이다. 수입차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쉐보레와 르노 삼성은 상위권 브랜드가 된다. 르노 삼성은 곧 이름에서 삼성을 떼고 르노로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지자동차와 합작해서 개발, 생산, 판매를 모두 르노 삼성이 맡을 것이고 앞으로 나올 신차들 모두 르노 마크를 달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틈새 시장이라 불리는 대중 브랜드 라인업을 꿰차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만 맞는다면 대박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르노가 대박날 수 있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